안녕하세요. 인택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신고서 작성법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신고를 해야 하나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 이어서 바로 신고서를 작성해 볼게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들어가면 네 번째 줄에 분리과세 소득세 신고서가 있는데 사실 주택임대소득자 중 상당수는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더라도 분리과세 신고서가 아니라 두 번째 줄에 일반 신고서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분리과세 신고서로 작성이 가능한 경우는 주택임대 수익금액, 그러니까 지난 1년간의 월세와 간주임대료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종합소득세 V유형 안내문을 받으셨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해요.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근로소득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만 신고하면 되는 경우에 한해서 분리과세 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머지는 분리과세를 신고를 할 수 없을까요? 사실은 일반 신고서로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할 뿐이죠. 우선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없고 무조건 다른 소득이 얹어서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V유형이 아닌 D, E, F, G, T처럼 다른 유형의 안내문을 받으셨거나 소득의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신고서에서 다른 소득들을 신고서에 함께 넣어줘야 합니다. 합산하지 않은 이중근로소득,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프리랜서, 상가임대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신고서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다른 소득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눌러보세요. 붉게 표시해드린 부분 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금액이나 숫자가 들어가 있다면 일반 신고서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어떤 경우에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부부 합산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주택일 경우 월세와 보증금 전부 비과세입니다. 1주택이어도 기준시가가 9억이 넘는다면 월세는 과세 대상이고요. 2주택의 경우 월세는 과세 대상이지만 보증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주택 이상은 월세는 당연히 과세고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라는 것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간주임대료는 이렇게 복잡한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따 컴퓨터가 계산을 해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전에 금리가 높던 시절에는 전세보증금을 정기예금에 넣어두면 이자가 솔솔했다고 하죠. 그것처럼 보증금 일부를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 이자만큼은 임대료와 비슷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라는 겁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을 정리하면 부부 합산은 보유주택 수를 계산할 때만 씁니다. 월세나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각각 인별로 계산하는 거예요. 부부가 각각 2주택씩 합 4주택을 갖고 있는데 각자 자기 소유의 보증금 합계는 2억씩이라면 3억이 안 되니까 간주임대료 대상이 아니죠.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 주택은 간주임대로 계산하는 주택 수에서는 제외해 줍니다. 그리고 주택은 등기를 기준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구분 등기 안 된 원룸 30개짜리 건물은 1주택, 층마다 구분 등기된 3층짜리 건물은 3주택입니다. 공동소유는 지분이 큰 사람의 소유를 계산을 하는데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각자 소유한 걸로 계산하게 되죠. 그러나 합의해서 한 명에게 수입을 몰아준다면 그 한 명의 소유가 됩니다. 전대나 전전세는 주택수에서 빼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등록임대주택이란 세무서에 면세사업자를 등록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으며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지 않을 경우 분리과세 신고 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혜택에 대해서는 신고서를 작성하며 알아볼게요. 자, 그럼 기본적인 내용은 다 배웠으니 이제 신고서를 작성해 볼게요. 종합소득세 신고, 분리과세 소득자 신고서를 선택해 주시고요. 연초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신 분들은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을 하면 현황 신고를 불러올 수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로그인해 주세요. 기본 사항에 들어오면 붉은 글씨로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세 신고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뜨네요.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일반 신고서를 이용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 옆에 조회 버튼을 먼저 눌러줍니다.
신규 입력하겠습니까의 예를 선택을 하고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신고서를 입력하다 보면 버튼이 많이 보일 텐데 흰색 버튼은 해당되는 사람이 누르면 도움이 되는 버튼이고 파란색 버튼은 꼭 눌러야 하는 버튼입니다. 다 입력했다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신고 유형이 주택임대소득 V 유형이 아닌 경우 다시 한번 확인창이 뜹니다. 이런 문구가 뜬다면 우측 상단에 신고도움 서비스를 꼭 확인하세요. 여기서부터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V 유형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미 모든 내용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체크박스를 선택 후 선택 내용 수정을 눌러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이 채워져 있지는 않지만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셨다면 아래 사업장 현황 신고 조회 버튼을 눌러 해당 내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역시나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체크박스 선택하고 선택 내용을 수정을 눌러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존에 입력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꼭 새로 입력하는 것이 아닌 선택 내용 수정을 하셔야 오류가 안 뜹니다. 안내문도 못 받고 사업장 현황 신고도 못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입력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홈택스가 상당히 불친절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주의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신고서 작성을 위해 가정을 하나 할게요. 아파트 1을 5억 원의 전세를 준 임택이는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 2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100만 원을 받는 오피스텔 1이 있는데 시청에 4년짜리 단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무서에도 면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지 않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의 등록 임대주택입니다. 편의를 위해 세입자나 월세 보증금은 변동이 없고 다른 소득도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우선 부부 합산 3주택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월세는 과세 대상이고요. 간주임대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오피스텔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간주임대료 주택 수도 3주택이 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이 넘기 때문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대신 국민주택 규모의 등록임대주택이라서 이따가 설명드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겠네요. 다른 소득이 없고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신고서로 작성해 볼게요. 자, 다시 신고서로 돌아와서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체크를 해야 하는데요. 다른 차이는 없고 17번의 공제금액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미 신고서가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 계산에 이미 한 행이 추가되어 있을 건데 이 내용을 수정하려면 왼쪽 위에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오른쪽 위에 선택 내용 수정을 누르고 아래에 불로아진 내용을 수정하고 파란색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반영이 돼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셨다면 아래에서 사업장 현황 신고 불러오기를 누르면 팝업이 뜨는데 이상이 없으면 바로 적용해주면 됩니다. 등록임대주택 기간이 입력이 안 된 경우가 많은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게 확실하다면 임대 기간과 똑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면 우측 상단에 신고도움 서비스를 눌러서 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로 들어가세요. 세무서와 지자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가정해본 내용대로 신고서를 입력해 보도록 하죠. 월세가 100만 원이면 1년에 1200만 원이니까 15번 총수입 금액에 1200만 원을 입력해 줄게요. 간주임대료는 나중에 따로 계산을 해서 더할 거고요. 16번 필요경비는 등록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총수입 금액의 60%를 입력해 주세요. 이게 설명도 없고 자동 입력도 아니라서 처음 하시면 뭘 넣어야 할지 당황하실 거예요. 1200만 원의 60%니까 720만 원이 되겠네요. 17번 공제금액은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고 등록임대주택이기 때문에 400만 원을 입력합니다. 분리과세니까 세율은 14%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위에 행이 하나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임대주택이 아니라면 필요경비는 50%, 공제금액 200만 원을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16번에는 600만 원이, 17번에는 200만 원을 입력하면 되겠죠. 아까 등록임대주택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다시 등록임대주택인 경우로 바꿔놓았고요. 이번엔 간주임대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부부 합산 소형 아닌 3주택 이상, 소형이 아닌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초과일 경우 이 모의 계산을 해보라고 적혀 있네요. 단독 명의와 공동 명의 주택이 같이 있을 땐 분리해서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한다네요.
인테기의 경우에는 전세 5억 원인 아파트 1만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임대주택 추가 버튼을 눌러주고 보증금 등의 전세금 5억 원을 입력할게요. 1년 내내 임대를 했으니까 임대기간은 그대로 두고 전용 면적을 입력해주세요. 저는 실수로 60이 아닌 100으로 입력해버렸네요. 기준 시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고요. 대략적인 금액을 안다면 그 금액을 넣어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5억 원을 입력할게요. 계산하기를 누르면 간주임대료가 216만 원이라고 알려주네요. 이 금액을 잘 기억해두고 신고서로 돌아갈게요. 아까 입력한 금액에는 간주임대료가 빠졌으니까 체크하고 선택 내용 수정을 눌러 간주임대료를 합산해 줄게요. 수입금액은 1200만 원에 216만 원 더해서 1416만 원을 입력해야 하는데 급하게 암산을 하다 보니까 또 실수를 했네요. 여러분도 꼭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어쨌든 총수입 금액이 바뀌었으니까 필요경비와 공제금액도 재계산한 후에 등록하기를 눌러서 반영해 줍니다. 등록 후에는 맞게 입력됐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기본 내용을 입력해 보았고 추가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입력을 해야 하는데 해당자가 많지 않으니까 영상 뒤쪽에 따로 작성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다 작성하셨다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왔습니다. 가산세를 먼저 입력을 해줄 건데요. 23번에 가산세 명세 입력을 누르면 팝업 창이 하나 뜰 겁니다. 다른 건 거의 해당 사항이 없을 텐데 맨 아래로 내려보시면 41번에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있어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을 입력해주게 되면 0.2%의 가산세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료 등의 이유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엔 이 가산세를 꼭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계산된 거를 확인하고 파란 버튼을 눌러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테기는 등록임대주택이니까 가산세를 뺄게요. 중간예납을 납부한 게 있다면 26번에 기납부세액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27번에 환급 대상으로 나온다면 아래에 환급금 계좌를 입력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신고서 제출을 하고 나서 납부서가 나올 거예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을 받은 경우엔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내게 됩니다.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을 거예요. 성실신고 여부에 체크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드디어 신고가 끝납니다. 아까 넘어갔던 21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이에요. 요건이 까다로워서 주의해서 신청하셔야 하고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양쪽에 모두 사업자 등록을 임대 시작 이전에 했어야 해요.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은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여야 하고 주택과 토지 기준시가 합계가 6억 원 미만이고 임대료나 보증금을 연 5% 이상 올려도 안 돼요.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했을 때 분리과세 소득에 한해 4년짜리 단기임대는 38년 이상 장기임대는 75%를 감면합니다. 사업장 명세 추가를 누르고 세무서 사업자 번호 10자리를 입력하시고요. 아래로 내려와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한 경우 해당 내용을 불러오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직접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7번에는 전용 면적을 입력하시고 8번의 기준시가는 바로 위에 공동주택 가격 열람 사이트 바로가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9번에서 14번은 전부 예가 체크되어야 하는데요. 다른 요건은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고 13번의 임대계열수 요건은 9개월을 의미해요. 9개월 이상 임대를 하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15번에는 감면 대상 임대주택의 소득금액을 16번은 감면 대상인 임대주택의 산출세액을 입력하면 되는데 전체 세액이 아니라 감면 대상 주택의 세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감면율은 4년 단기 임대는 30%, 8년 이상 장기 임대는 75%입니다. 감면세액을 확인 후 임대주택 등록하기를 누르세요. 그럼 아래쪽에 입력한 내용이 반영될 거예요. 신고서로 돌아와서 21번에 세액 감면이 잘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신고서 작성을 끝까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임대주택 소득 분리과세 신고서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사실 분리과세가 항상 절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신의 최종 소득세율이 낮거나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종합과세가 나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세금 관련 영상을 많이 올릴 예정이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